Of course, somewhere not so deep down, none of what happened that afternoon was a surprise to me. 이 보세요. 물론 이게 이 사람이 그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남편인데. 그러니까 어딘가 저 깊은 뭐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그죠?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러니까 굳이 들여다보지 그게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지? 그날 오후에 벌어진 일 놀라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지? 물론 not so deep down 그렇게 깊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마음속을 깊이 뒤져보지 않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딱 그런 놀라운 그런 약간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거가 놀라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From the moment I met Daisy. 내가 데이지를 만날 때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남편이 네? 아내를 또는 아내의 문제점을 심각한 고민 이점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었겠죠. 이게 턱 폭발한 거니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같이 살면서 그치?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짐작할 정도로 그죠? 짐작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만날 때부터 그랬단 소리잖아요. 내가 데이지를 만날 때부터 그랬단 소리죠. 좀 이상했어. 만날 때부터 이상했단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남편은 아내를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어? 마음 깊이 그지? 교감할 수 없었다. 그지? 그 문제 원래부터 그랬었어. 내가 그 사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만난 그 기간 동안에 그릇 동안에 뭐가 없었다면 마음의 공감, 교류의 향상 과정, 그지? 발전 과정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그렇지만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from the moment I met Daisy. 그때부터 난 좀 약간 이상했어. 이 소리죠. 그죠? 이미 somewhere not so deep down. 놀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 두 가지일지 몰라요. 첫째는 이 남자가 쉘로워해서 이 남자가 남편의 심리적, 그죠? 심리적 인식의 깊이가 낮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죠? 있다. 그죠? 있다. 이거는 이런 경우 개인적인 사례일 뿐이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을 때 그리고 이런 소설의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그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하도록 이정대가 썼기 때문에 작가가 썼다면 그죠? 이런 거를 이게 소설이니까 소설이라는 문학적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례를 넘어서 그죠? 이그젬플리아는 이그젬플라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지? 예가 되는 즉 예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문학 감상의 자세일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된다면 이 소설 실패죠. 그러니까 이 소설
이 소설의 실패와 성공의 지점이죠. 이 갈림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통속 소설 또는 무슨 뭐 그런 소설, 그러니까 보존이 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소설의 가장 큰 그 통속 소설과 고전의 소설,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이창래의 이창래라는, 그래서 우리가 작가들을 콕 집어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글을 쓴다면 바로 이 점에서 통속소설을 벗어나는, 통속소설이라는데 이게 통속소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는 나쁜 소설이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왜 여기 있냐면,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시대에 살 길, 그죠? 살아갈 어떤 하나의 길 제시해 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확히 산문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아직 산문으로, 그죠? 아직 산문으로 뚜렷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으로, 그죠?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예감으로, 뭔가 느낌으로, 감으로 그 문제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문제점의 분석과 해결 방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문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이 우리가 이 소설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해주는지, 이창래가 이렇게 해주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톱하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어 이걸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 민음사에 나온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나온 그 책인데요. 어, 이게 약간 통속소설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해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들어오시는데 최근에 판형을 바꾼다고 다시 한번 읽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정을 했는데, 그걸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건 아주 통속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독서 경험이 뭘까요? 통속적인, 그죠? 통속적인 느낌이죠. 통속적인 느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치정관계, 약간 스포일러를 주면 치정관계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뭐 결국 잡히죠. 근데 이런 건데 굉장히 통속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독서 경험을 읽을 때 내가 그래서 고치려고 읽다가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독서 경험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별로 안 고쳤어요. 왜 별로 안 고쳤냐면, 이런 소설 읽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한 느낌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느낌일까? 그 치정관계, 뭐라 그럴까? 그 남자 여자 욕정, 그죠? 욕정.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어? 그 욕정의 힘.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좀 몸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몰라요. 이런 삶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상상해서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느껴지는지가 중요했어요. 근데 느껴졌어요.
고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하지만 문학작품 속에서는 이런 걸 겪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독서 경험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이고 죽은 여자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우리가 지금 짐작은 대강 되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 위에 얘기를 했냐면 이 독서 교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왜 죽었냐? 아내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뭐냐? 아내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미국 사회 속에서 유학생이었죠, 여자는. 살면서 뭐랄까 압살당한 압도돼서 죽어버린 압살당한 한국 문화 한국 문화 출신의 여성의 어, 여성의 스트레스, 그지?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죽겠죠. 견딜 수 없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죽였다. Culture can kill. 이런 뜻이에요. Culture can kill a woman. 이런 게 느껴져요. 이 독서 경험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날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난 이 독서 경험이 결국 이게 계속해서 독서 경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The translator cannot wobble.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창블레 씨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 때문에 찐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영부영 와불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작가니까. 라이터는 괜찮아요. 라이터 but the writer can. 작가는 오물쭈물 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읽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려는 사람들, 또는 이걸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설명을 충분히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이걸 제대로 읽어나가고, 그래야 제대로 독서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라는 독서 경험인 거죠. 왜 이게 중요시하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촉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스톱하는 거예요. From the moment I met Daisy. 내가 데이지를 만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그렇게 스트레스 폭발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벌어진 일이 놀랍지 않았던 거는 저 깊은 쪽으로 뒤져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물론 그러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이거.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그럼 너 모먼트 아이 멧돼지.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독서 경험, 그러니까 읽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읽기. 독해라고 그러죠, 우리. 독해의 힘이에요, 이게. 이렇게 읽고 나면 이 부분을 읽는데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정독에서 천천히 읽지만 정독에서 자연스럽게 속독으로 가요. 진전돼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가의 흐름, 그러니까 글쓰기의 흐름이죠. 글의 흐름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 수 있기 시작한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읽기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내가 그래서 계속 스톱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독서 능력이에요. 을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해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나 유학 가려고, 영어권 유학 가려고, 유학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데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서양에서는 도서관이에요. 대학교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고 수업 시간은
발표 시간이에요. 세미나 발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유학생들한테 가장 큰 약점이 뭐겠어요? 읽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좀 나아요. 근데 이게 숫자, 과학의 수학과학의 능력, 학습 능력은 언어와 관계가 적으니까 어? 그 진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문학을 못하죠. 내가 시드니 대학에 있을 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전부 다 이과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거기 사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해 능력, 이 독서 능력 이게 부족해서 교포인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가서 할 수 없이 나는 과학을 싫어하는데 난 공대하고 진짜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능력이냐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 대학생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쯤 공부하냐면 공부 시간. 우리랑 비슷해요. 많아봐야 4시간이겠죠. 3시간, 4시간이겠죠.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거겠죠. 대학생들이 24시간 공부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학생은, 영어권 유학생은, 우리는 가서 공부하러 갔으니까 12시간은 공부하겠죠. 4시간, 4시간이라고 해요. 우리도 공부 잘해야 되니까 4시간 공부하는 사람 치면은 1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잠자고 남은 시간 12시간 안 되게. 그렇지만 주말에 걔는 또 놀러 다닐 테니까. 그러면, 즉, 요건 뭘 뜻하냐면, 영어권 대학생의 독서 능력의 3분의 1은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학생들한테 다른 얘기 물어볼 거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특히 인문학으로 간다. 뭐 이과로 가도 마찬가지로 고생할 텐데 인문학으로 가면은 요게 안 되면 실패해요. 특히 대학원으로 가면 더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영어권 대학생 독서 능력의 3분의 1은 돼야지 3배 공부할까. 거꾸로. 그죠? 그래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힘들어가서 공부해갖고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요거 능력을 키우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요거예요. 바로 요거라고. 요렇게 독서 경험을 그 글의 흐름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쫓아갈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독서 능력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점점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도를 중요시키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글의 흐름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한국말로 책을 읽을 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한국말을 책을 읽을 때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신문을 다 안 읽잖아요. 왜 안 읽냐면 이렇게 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기 시작하니까. 그치? 내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일 때, 신문에 있는 서울 한강의 오염도 측정하는 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물학적 용어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소리지 아니? 그때 안 돼요. 한강이 지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어쩌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독서영적 취장이 되는 거. 신문을 읽기가 쉬운 이유는 신문은 글의 흐름을 쫓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문학작품이 어렵냐? 이 글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문학작품이에요. 미묘하고 심도가 있고 깊이도 있고 미묘해요. 그래서 문학작, 이 소설 같은 걸 읽고 소설 같은 걸 번역하는 훈련이 영어 공부의 아주 핵심이고 이게 나중에 결국은 영어로 뭔가 이과생이라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과생도 여기서 이과생도 있을 텐데 이과생도 나중에는 결국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문학적인 능력 이게 엄청 중요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영어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과생들은 회사 같은 데서 그렇게 진급을 끄게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내가 유학자기만 했지만 그냥 유학이 아니더라도 영어의 글의 흐름을 쫓아가서 그 뉘앙스를 찾고 그 깊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다시 보시면 보세요. Of course, somewhere not deep down, somewhere not so deep down, none of what happened that afternoon was a surprise to me.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가라니까?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하는 자기 심리적 방어 기제예요. 자신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뭐가 먼저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슬픔이 먼저고 슬픔이 못 태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정당해 나는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어 기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얘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이거죠. From the moment I met Daisy. From the moment I met Daisy. 이 말 보자마자 하고 온 거죠. 그죠? 만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 패러그래프 끝에 볼게요. 이 패러그래프 끝에 I probably thought that she was loony, but surprise, I didn't care. 아마도 나는 그때 그녀가 약간 이상해라. 그지? 루니, 미쳤다 그러잖아. 돌았다. 아마 그때 나는 그녀가 돌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변명의 정점이죠. 걔 처음부터 이상했었어. 근데 내가 걔를 친구로 삼았지. 여기는 아내죠. 놀랍게도 사랑임이란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야.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치? 그럼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이 긴 계획이든. 급하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 안 읽어도 되는 그림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를 찾아봐야 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속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왜 우리도 그러죠. 소설 읽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지나가죠. 그렇게 벌써 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패러그래프를 순식간에 읽는 거죠. 이렇게 쭈루룩 눈으로. 근데 이게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다 지나가는 거죠. 라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한 패러그래프를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다 읽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길게 설명드리고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몇 초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몇 초 안 읽어서 다 읽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On the main floor of Jim Bell's in New York. 백화점이겠죠. 그 로비에 그 메인 플로어 메인 1층 같은데 거기 제일 비싼 거 팔죠. Where she was offering sample sprays of men's cologne. 콜론, I think, 그 콜론, 그 향수죠. 남자 향수. 화장실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자 향수를 여러 가지로 종류로 쓰기 때문에 콜론, 그러면 다른 식으로 설명해야겠죠. 옛날에 그냥 남자 향수로만 설명했는데, 화장실에 놔두고 쓰는 거죠. 샘플 스프레이를 where she was offering. 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점원이 돼서 하고 있는 그 백화점에 있었는데, I think it was Pierre Cardin. Pierre Cardin은 알죠? Huge plastic bottle of what I bought that day. 그날 내가 산 거. 그날 그래서 막 뿌려준 바를 산 거죠. 거대한 팔릭, 그 남성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기같이 생긴 그렇지 쭉 길쭉한 그런 버틀.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단어 일부러 쓴 거예요. 여자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뭐 이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내가 먼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이 단어 그냥, 그래, 그렇게, 뭐, 남근 형태의 거대한 병, 뭐, 이렇게
거대한 건 뭐냐면 비싼 거. 크겠죠? 그거 샀다는 거죠. 그냥 꼬심에 넘어가 샀어. 뭐 이런 뜻이 지금 거꾸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죠? 거꾸로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단어들이 다 눈에 탁탁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단어에 탁탁 걸리는 거죠. 그날 샀는데 may still have in the bottom of bathroom vanity. 화장실 장에 지금 바닥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게 다 일종의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이 가로치고 이 다것들이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 변명으로 보인다. 그죠? 나는 그렇게 그죠? I knew she was volatile. 나는 그때부터 벌써 그녀가 볼로타일하다는 걸 알았다. 볼로타일 이 단어가 아까 솔리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앞에 솔리드, 솔리드하지 않다라는 앞에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하지 않다라는 단어 번역할 때 여기서 번역할 때 번역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번역의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이죠. 번역과 통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번역 통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책 내가 미들마치를 번역했는데 그 뒤에 800개 갖고 와요. 800페이지의 장편에서 120페이지에 한 번 나온 인물의 이름과 750페이지 예를 들어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어요. 몇 페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나온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름만 그럴까요? 이름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매번 번역 사전을 만들어야 돼. 내가 앞에서 한 단어가 뒤에 가서 다른 단어면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매번 똑같은 번역 사전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을 속이는 거죠. 그죠? 앞에 어디에 다른 단어로 생각해 만드는 거죠. 여기서 더 심한 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볼로타일이에요. 볼로타일은 휘발성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볼로타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솔리드의 가장 먼 단어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솔리드. 앞에 나왔던 솔리드라는 단어 있죠. 솔리드하지 않다. 그녀는 솔리드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이 솔리드에서 가장 먼 단어를 찾은 거예요. 볼로타일, 휘발성이 귀화가 돼서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솔리드는 뭐예요? 솔리드는 고체잖아, 고체. 고체고 이게 가장 먼 단어. 볼로타일이라는 단어는 휘발성이다. 기체가 돼서 고체인데 휘발유 같은 게 날아가는 볼로타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체가 돼요. 기화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기체가 되는 거. 그죠? 볼로타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내가 아까 솔리드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볼로타일에 라고 잘못을 죽은 사람한테 떼어넘기는 거죠.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비겁해요. 나는 그래서 은근히 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 편을 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성이라서 좀 안타까워서 약자 편을 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고르는 거 보면 그래요. 변명할 수 없는 사람한테 you are volatile 라고 말하면 만약 생전에 부부싸움할 때 이렇게 했으면 싸움이 크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말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로타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지? 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되고 솔리드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 단어라는 그 느낌을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걸 바로 그냥 옮겨서 오면 아주 이상한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하실 때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영어 번역본을 그래서 번역본을 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될 경우
번역이 이해가 안 될 경우 대부분 다 이런 경우예요. 번역이 이해가 안 될 경우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상황일 때, 이런 식의 할 때 갖다가 휘발성, 그럼 뭐가 휘발성이지?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번역하고 그러니까 외국 소설들을 읽을 때 번역하고 설명이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그거의 원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원어는 어렵지만 영어를 공부 좀 한 사람들이라면 영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아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독자의 독자감을 생각하지 않고 번역했구나.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로타일 활활성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볼로타일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뭐 고화된 뭐 고정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솔리드란 단어는 안 썼겠죠. 그 영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 수준이 낮은 거죠. Atkin Bells, they sprayed me before I consented. 내가 그 컨센트 하기 전에 뿌렸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그다음에 then sprayed me again. 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갔을 때 점원분들이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한국 백화점에 가면 먼저 뿌리죠. 그런 경우 많단 말이죠. 그죠? 중국 백화점 가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뿌려달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먼저 뿌리죠. 그죠? 이게 향수니까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뿌리다 이거. 이게 되게 웃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거 결혼할 때잖아. 애들이 지금 그 풀장 앞에서 뛰어다니고 말썽 피고 이런 나이가 되면 굉장히 오래 같이 산 거죠. 거의 10년을 같이 살았을 텐데 애들이 8살, 9살은 된 것 같은데 그죠? 말은 안 나와도 그럼 10년을 살고도 그때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아내를 이해했다면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한국인 또는 한국인보다 또는 동양인의 정서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지? 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 문화적 이해의 깊이를 반영하는, 그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을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관계랑은 같이 살기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이 문장, 여기서는 지금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문제라서 내가 문화적 충돌, 갈등 이런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보면 그냥 부부관계. 그죠? 부부관계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친구 아니죠. 그동안에 쭉 같이 지냈었는데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좀 이상했는데 그때 난 말이야. 그러고 얘기하면 그동안 그 관계, 그 긴 관계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만난 거고 영혼의 만남 또는 깊은 만남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And I would have been really annoyed. 근데 내가 would have been really annoyed. 이런 구문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would가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이에요. would가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건 내가 진짜로 짜증났을 거야. except that she was, 보세요. 요거는 짜증이 났을 거다. 요것만 가정법이에요. 요 문장만. 그리고 뒤에는 아니에요. 뒤에는 뭐냐면, 뒤에는 she were가 아니라 was죠. had been도 아니고, 그죠? 여기가 가정법이면 had been 또는 were, 이래, had been 그래야겠죠. 이게 가정법이라면, was예요. 요건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건 직설법이란 말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면, 이라면 had been, 그죠? 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except that 요건 사실이에요. 요런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났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이랬다는 거죠. She was amazingly bright-eyed and pretty. 그죠? And she had these perfect little hands.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눈이 반짝이고 밝은 눈이고, 그 다음에 이뻤고, 그 다음에 아주 이쁜 작은 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완벽하게 작은 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with which she smoothed down my coat collar. 내 코트 컬러에, 그러니까 몇 번 뿌렸으니까 코트 컬러에 그 향수가 묻어져서 물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닦아내린 거죠. 부드럽게 닦아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These perfect little hands with which she smoothed down my coat collar. 요거를 이 사람은 요거를 뭐라고 이 사람은 해석하냐면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하죠. 그죠?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요게 시작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10년을 같이 넘게 살았다면 이런 행동을 동양인이나 한국인들은 누구한테나 한다. 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인 특유의, 그죠? 특유의, 어떻게 보면 동양인 특유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많으니까. 그 동양인 특유의 과한 친절의, 과하다고 여길 정도로 친절에서 나온 무의식적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뭐 알죠.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모르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그때 해석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다. 그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래 살고 나면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런 복잡한, 이토록 복잡한,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자신은 아니고, 이런 복잡한 이 문장의 이중적 의미를 번역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번역해 내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 독자. 그러니까 한국 독자가 이런 독서 경험, 한국 독자가 이런 독서 경험을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독자가 이런 독서 경험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해요? 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에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인의 영어 실력, 우리 한국인의 영어 실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여기서 좀 설명하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어회화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영어를 좀 말하는 사람 보면, 아, 부러워. 그러지. 영어회화. 일상 영어회화.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위해서 유학 가고, 영어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맨인데, 비즈니스맨, 내내 가장 큰 무기는
영어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영어는, 이때 무기가 되는 영어는 영어회화가 아니에요. 영어회화, 입동어 벌려도 괜찮아요. 영어회화가 아니라 협정서예요. 비즈니스 서류, 이메일이다. 여기다. 이게 왜 어렵냐면, 뭐가 어려워요? 협정서 같은 거, 어그리먼트, 수출 같은 거 같으면 어그리먼트 만들거든요. 어그리먼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분쟁이 싸울 때예요. 때이든. 분쟁 때문에, 분쟁은 무슨 소리냐면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서로 헤어지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회사들 소송 걸려서 맨날 져요. 왜 그러냐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핵심 부문의 뉘앙스 분석. 영어를 이렇게 깊게 읽어서 이거 지금 여기서 문학 작품이지만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영어에 뉘앙스까지 들어가는 이런 깊은 해석을 읽을 수 있어야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쓴 회사 가서 일하고 그럴 때 협정서, 여러분이 쓴 이메일 이거 뒤집어고 법정 가서 너 왜 이렇게 썼냐 하고 물어보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말해봐 소용없다고. 거기 그 뉘앙스가 들어있으면 그 뉘앙스가 들어있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영어만 되면 다들 뜨거라고 다 도망쳐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영어는 회화가 아니에요. 회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화가 아니에요. 회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컨버세이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못해도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영어 공부할 때 이거를 해야 나중에 영어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해도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거란 말이죠. 여기도. 예? 여기를 보면서 요놈 봐라. 요렇게 얘기해내. 그리고 은근히 분노가 치밀 수도 있어요. 분노가 치밀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말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she had been in the country for a few months.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건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아까 뭐냐면 관심을 가졌다. 여기 아까 내가 어, 자기 관심을 가졌다. 표현으로 해석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요 말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했고 요 말을 말한 이유가 바로 고단 문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단 문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should been in the country for a few 그죠? 그건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의 과거죠. 과거의 과거예요. She had been. 그러니까 지금 말하던 시절, 그때보다 더 과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몇 달밖에, 얼마 안 됐고, 그제 몇 달 안 됐고, 이러고 이제 얘기를 건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대답을 한 거죠. Attending 헌터 칼레지 to study art history.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헌터 칼레지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죠. She had a heavy accent to her English. 그러니까 heavy accent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심한 외국어 투, 그죠? 액센트라고 그럴 때는 보통 you have an accent 그러면 제대로 된 영어를 뭘 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액센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You have an accent, you have an accent 그러면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고 어떤 사투리 같은 억양이 다르다 이거죠. 헤비니까 아주 영어가 아주 이상했다 그 소리예요. 영어가 아주 이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그 애는 영어를 못했어. 아주 이상했어 영어가. 아주 그런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But she was a tentative talker. 그렇지만 she was a tentative talker.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신나게 떠들었다. 이 소리. 영어도 못하면서 신나게 개의치 않고 말했다 이거죠. She let the talk spill out. 그녀의 말이 spill out in a messy, exuberant force. 메시 익슈버런트 프로스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차는 프로스는 거품이죠. 그러니까 메시는 지저분한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이야기가 하는 게 흘러 넘치도록 그러니까 뭐가 상상이 되냐면 맥주 같은 거 따랐을 때 샴페인 같은 거 따랐을 때
거품이 너무 많이 부어서 거품이 흘러 넘치는 게 보이죠. 그죠? 익시버런트한데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게 맥주 같은 거 따거나 샴페인 따를 때 이러면 이제 잘못하는 거죠. 잘못 따르는 거죠.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이 넘치도록 막 말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이 대단했었어. 그런 식이죠. The effect, instantly inundating and certainly charming, not at all unsexy. 그래서 그 효과가 누구에 대한 효과냐면 자기에 대한 효과죠. 인스턴트리 즉시 범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막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범람하듯이 넘쳐와서 그리고 특히 확실하게 매력적이었고 섹시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거 말이 참 묘하죠? 말이 참 묘해요. 나대로는 섹시. 이 말도 말이 참 묘해. 그죠? 계속해서 말을 이상하게 나는 그러니까 남자라서 여자한테 뭐 다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뭐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뭐 이랬고 뭐 그런 게 들어있어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I asked her if she would take a walk with me. 그럼 나중에 좀 같이 산책이나 하실까요? 얘기했더니 she left her post. 자기 자리를 without a word to anyone.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무단히 이탈했다는 거죠. And 그리고 we ended up lunching at the H automat. 그 식당인데 오토맷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자동 뭐 그런 그렇게 비싼 식당은 아니죠. 대중 식당이죠.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Here I had an egg sandwich. 나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먹었는데 she got the Salisbury steak meal. 셀즈버그 스테이크 완심 스테이크 뭐 그런 정도 되겠지. 굉장히 대단하게 뭐 요란한 스테이크를 먹었고 식사를 먹었는데 근데 스테이크 먹은 게 그 식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첨부했냐면 메시드 포테이토하고 그래비 60까지 옆에다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플러스 60을 해달라 그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서양에서는 돈을 받죠. 우리는 반찬이 쫙 나오지만 그다음에 플러스 사이드 디시 반찬인데 컷콘 옥수수 자른 거 그다음에 그린빈 그다음에 디저트로는 슬라이스 오브 보스 한 조각인데 두 조각을 먹은 거예요. 저만 초콜릿 케이크나 체리 파이를 먹었다는 거죠. 완전히 한 상 거다하게 잘라 먹은 거죠. She bolted all of it down as if she were some war refugee. 전쟁 피난민처럼 전부 다 꿀떡꿀떡 막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느낌, 그죠? 이니까 그러나라고 썼어요. She was perfectly neat and systematic.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한 건 아니고 완전히 이게 perfectly neat란 말이 왜 나왔냐면 앞에 요 말을 해놓고 지금 쭉 얘기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perfectly neat하다면 요거 다 없었으면 굉장한 칭찬이죠. 그죠?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요 문장이 써 있으면 she was perfectly neat 하고 맨 처음에 써 있으면 아주 잘 차려입었다 그런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이죠. 그죠? 변명인 거예요. 전장 피나면 저는 꼬떡꼬떡 막 생기고 막 와우하고 먹더니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저분한 막 이상한 그지 길거리 불황아처럼 그렇게 먹은 건 아니고 완벽하게 니트하게 먹었고 시스테매틱 했다는 거예요. in doing so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every square of steak 스테이크에는 전부 다 구석구석 라디드 위드 메시드 포테토 메시드 포테토를 다 발라들이 먹고 each forkful of cake or pie 케이크나 파이에 포크에 찍을 때마다 topped with whipped cream 휘핑 크림을 갖다 다 위에다 얹히고 딱 그렇게 딱딱 체계적으로 시스템하게 요거 지금 설명들은 여기까지는 요 퍼펙트리 니트는 앞에 대한 변명이고 뒤에 얘기는 이제 시스테매틱에 대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는 시스테매틱에 관한 얘기. 요만큼은 시스테매틱에 관한 거죠. 그죠? 시스테매틱하다는 게 왜 말을 했냐? 그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뒤에 있어요. 요 시스테매틱이라는 단어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래비는 60은 finally cleaned up with white bread.
하얀 빵으로 깨끗이 닦아 먹었다는 거죠. 육즙도 다 닦아 먹더라는 거야. 그럼 더 시럽, 체리 필링, 시럽이 체리 필링, 체리에 그 들어있던 시럽 같은 거, 그 아까 그 여기서 체리파이 있죠? 체리파이 안에 들어있던 시럽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게 그런 게 시럽 같은 게 체리 필링 시럽처럼 만들어진 체리 파이니까 파이 안에 체리 파이가 체리가 들어있을 텐데 그 체리는 약간 시럽처럼 돼 있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거를 인덱스 핑거로 닦아 먹더라 이거죠. 손가락에 묻은 거 그죠? 손가락에 묻은 것과 손가락으로 닦아 먹더라 이거. The last dredge of which she up offered up and let me leak. 요게 이제 여기서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이 글의 전부예요. 마지막 그 뭐 이렇게 묻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offered up, offered 제공했는데 위로 그 손가락을 위로 딱 올린 거죠. 그 인덱스 핑거에 있던 손가락 그래서 let me leak. 그래서 나로 하여금 빨아먹게 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육감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I probably thought then 아마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룬에는 진짜 미친 건 아니죠. 진짜 미친 건 아니고 루니라고 you are loony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은 아니에요. 네, 난그 해프다 그런 단어도 좀 들어있는 뜻이에요. surprise, I think. 이때쯤이 돼서는 이 과정, 이 둘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체리 필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빨아먹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여자가 루니에서가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만큼 순식간에 너무나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I probably thought then that she was loony. 요 말은 그때 나왔던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지금 붙인 거. 변명이죠. 어? 그때는 I didn't care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 probably 여기까지. surprise 여기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요거는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친 거는 그 남자가 지금 앞에 말한 그 자기가 말한 어떤 그 어조, 그죠? 톤, 어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조로 한다는 한번 써보려고 해요. 내가 아까 뉘앙스라고 그랬는데 어조, 톤, 이 어조가 지금은 말의 어조가 말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어조가 더 중요하다. 어? 말투라고 그러죠. 말투. 어조. 너 말투가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싸우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 어조. 이게 지금은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내가 아까 회화를 우습게 여겼는데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화도 이때 내가 이거 아까 회화를 내가 약간 우습게 거길로 혹시 들었을까봐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조예요. 왜 어조가 중요하냐면 회화의 목적은 라포예요. 라포. 그냥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라포는 아주 깊은 내면 깊은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회화의 목적은 그냥 단순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기보다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 라포를 형성하려면 회화에서도 말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말의 어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투가.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말투를 공부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영어 독해가 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영어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어 연수를 가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말의 내용이나 형식일 경우가 많죠.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생기지 않는 한 어조를 연습할 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연수를 갔다 와도 영어 실력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욕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이.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